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울 팔, 그가 이더에 올인한 이유, 그리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총까지도 넘어설 것이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크립토가 한창 뜨거웠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팔아서 이더리움 사라. 100배는 오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라울 팔은 아시다시피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고요. 현재는 Real Vision이라는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거시 경제 교육 관련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있죠. 자, 이 친구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거시 경제학자다 보니 투자자다 보니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죠.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기술보다 빠르게 채택이 되고 있다. 자, 인터넷은 97년도 1억 5천만 명에서 연간 63%를 증가했는데 그 사용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암호화폐는 해마다 붙고 더블로 가고 있죠. 113%가 증가하고 있다. 자, 24년이 되면 불과 내년입니다. 10억 명에 달하는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자,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고 이거 블랙록 대표가 했던 거랑 똑같네요. 암호 자산 스스로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수준의 100배 이상 갈 것이다. 물론 10년 정도 걸리겠지만 100배가 커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막대한 그 부를 짧은 기간에 만들어낸 경험은 처음이다 얘기를 했죠. 자, 메칼프 법칙은 뭐냐면 네트워크의 가치가 있는데 사용자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사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냥 아예 위로 솟구쳐서 그 비행기 날아가듯이 아예 그냥 순간 공중으로 솟아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채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치도 커진다는 얘기죠. 주로 이걸 이제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4,000달러인데 지금 4,000달러 아니죠. 이게 21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00배인 4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로 치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더리움 비트가 아닙니다. 이더가 한 5억까지 갈 수 있다. 50% 떨어질 수는 있지만 거래하지 말고 지속 보유하라. 자, 거시 경제 환경 지금 안 좋다고 많이 했겠죠. 볼 필요가 없다. 자, 단호합니다. 자, 나는 비트코인 지금 모두 팔아서 포트폴리오의 80%를 이더리움으로 보유하고 20%는 그 샌드박스나 폴리곤 같은 알트코인들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왜 다 파셨나요? 사람들 엄청 물어봤겠죠. 이때 욕을 엄청 먹습니다. 그때 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폐쇄성을 꼽은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는 비트코인이 짱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종교나 무슨 종족처럼 행동해서 커뮤니티 확장성이 떨어진다. 이 확장성은 이더리움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이클 세일러 역시도 비트코인 맥시죠. 유명하신 분이죠. 자, 이게 이더리움도 그 사람들은 쉿코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저런 조금 좀 안 좋은 경우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건 극히 최근입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점진적으로 1억 2천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번 이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라울 팔이 유명해진 것은 바로 2013년도에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샀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주는 의미가 사실 있고요. 물론 17년도에 좀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자, 어찌 됐건 이 사람은 지난해 6월 이후에 현금이 생길 때마다 이더리움을 꾸준히 매집해 왔다. 자, 이더리움의 공급량은 현재 마이너스가 됐다. 자, 디플레이셔너리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이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더 가격이 지금 지금 두루뭉실한 이 느낌은 아직 제대로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굉장히 낙관적인 거죠. 자, 참고로 라울 파리 비트코인 현재 몇 개 갖고 있을까요? 정답은
한 개입니다. 지금 한 개 빼고는 지금 다 팔고 이더리움으로 갈아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23년 시장 전망을 물어보는데 갑자기 미 연준 얘기를 합니다. 2018년도 지금과 유사하게 금리 인상을 그때도 중단을 했죠. 자, 2019년 8월까지 그것을 그대로 고금리를 유지하고 금리 인하는 19년 8월부터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중단하자마자 2018년 얘기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다. S&P 500가 10%, 나스닥이 14%, 아크 인베스트는 18%가 올랐고 비트코인은 그 해 연말까지 100%가 올랐죠. 그리고 2019년에는 비트코인 무려 400% 넘게 올랐다가 다시 큰 조정을 맞습니다. 자, 이렇듯이 2023년은 좋은 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들쑥날쑥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등과 폭락 모두 염두에 두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티켓마스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 이게 NFT를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대량 채택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제 콘서트 티켓이나 뭐 이제 커피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화가 되겠죠. 자, NFT는 매우 큰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소셜 토큰은 이제 뭐 트위터도 있고 텔레그램, 카카오, 라인, 아니면 어떤 게임 커뮤니티에서 쓰는 그들만의 코인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대세가 될 텐데 그 기폭제가 NFT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티켓마스터처럼 1000만 개의 NFT를 거의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대량 채택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기업의 브랜드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지금 다 이런 거죠. 뭐 나이키다, 뭐 햄버거 가게다, 뭐 어떤 그 커피 전문점이다, 다 이런 거 하고 있죠. 자, NFT가 소셜 미디어, 어떤 커뮤니티, 특히 이제 게임에서 그게 강합니다. 이런 데서 쓰이는 게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메타버스 상에서도 결국 쓰이는 거죠. 다 연결다리 역할이고요. 기폭제 역할을 NFT가 할 것이다. 자, 아니나 다를까 아마존 대표 작년 4월 달에 NFT 판매할 수도, 이런 문구 보시면 그냥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년 뒤에 지금 사업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4월에 NFT 사업을 론칭을 하는 거죠. 지금 한간의 얘기는 뭐 오픈시의 뭐 경쟁자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NFT를 마음껏 사고 팔게 하는 어떤 시장을 다리 놓는 역할하고 수수료 먹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올해 특히 4월부터 미니 불장이 온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그 근거 중에 하나 아마존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아이디 얘기를 합니다. 라울팔이 디지털 아이디, 이게 아이디가 신분증인데요. 디지털 아이디는 2년 이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여기에 영지식 증명 기술이 필요한데, 영지식 증명은 뭐냐면 그 지식이 필요 없이, 지식 없이도 증명이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온라인 상에서 내가 나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왜 지금 2년 내 필요하냐? 2년 후에 미국의 대선이 있죠. 선거가 있고요. 지금 우리는 오픈 AI를 론칭을 시켰다. 자, 지금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픈 AI가 이제 AI가 나오면 당신의 모든 목소리, 동영상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편집되고 조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꼭 손오공처럼 자신의 어떤 분신을 뭐 100명, 1000명, 10,000명 만들어서 이거 선거에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문 영어로 하면 딥페이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기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아이디를 빠르게 이제 그 영지식 증명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사실 좋은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디지털 아이디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요. 자, 어찌됐건 사람들은 인공지능과 NFT를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다. NFT는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계약은 사회의 근간, 곧 상호 신뢰를 의미한다. 자,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모든 것이 토큰화가 될 수가 있죠. 모든 자산도 토큰화 되고요. 뭐 주식이고 뭐 부동산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정보들 다 토큰화를 해서 이걸 NFT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FT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누군가는 그 콘텐츠나 사람의 진위 여부, 이게 진짠지 가짠지 구분을 해줘야 되죠. 지금 트위터에서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가짜 계정, 이제 봇이라고 하는 계정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누군가 증명을 해줘야 하는데 NFT가 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예를 들면 메타버스 상에서 나를 대표하는 아바타가 난 거죠. 나를 아바타가 대신 대표하는 증명을 해주는 개념인 거죠. 이게 디지털 신분증과도 그래서 같은 역할을 NFT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빅테크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결국은 다 기승전 메타버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 4일째도 나오고 있죠. 점점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이 가상 세계로 저희들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저는 메타버스를 중앙형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 제가 핵자를 붙였죠. 무지막지한 중앙형 플랫폼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개인정보 유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까지도 다 예상해서 마케팅과 우리의 그 모든 정보를 앗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만 하게끔 하고 소유의 개념 자체도 지금 없애는 게 세계 경제 포럼의 어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찌됐건 그 크립토 산업이 NFT와 맞물려서 메타버스까지 가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동시에 NFT는 소유이기도 하다. 자, 자신의 어떤 경험을 얘기합니다. 2012년 스페인에 자기가 살던 때 자신의 유로 자산을, 그러니까 전 재산을 미국의 달러로 바꿔놨죠. 그래서 미국 마이애미에 부동산을 샀고요. 케이만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또 부동산을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그 미국 달러니까 이걸로 미국 국채를 사서 이자 수입을 받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강달러죠. 그리고 자산이 심지어 상승을 합니다. 그 달러 자산이 상승을 했고 이자 수익, 국채 수익까지 얻었는데요. 지금 그게 자기는 이더리움에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자신이 지금 이더리움에 올인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으로 무슨 그 원숭이 클럽 같은 그런 NFT, JPG 그 파일을 샀죠. 그 자산의 가격이 시간이 가면서 희소하기 때문에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이더리움으로 다 사진 않았겠죠. 남은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맡겨놓죠. 그러면 거기서 나쁘지 않은 이자 수익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기승전 이더리움 상승론자이고요. 실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이더리움이 그러면 비트코인 시총 이거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제가 이 캡처를 했습니다. 표정이 이제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Of course it will with a question. 그 질문이라고 하는 거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매우 이더리움에 낙관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인터뷰가 있었죠. 이 친구 역시도 마이크 너버그래츠라고 하는 골드만삭스 출신의 억만장자죠. 나름 유명 인사입니다. 자, 라울이 물어봅니다. 크립토에 대한 기관들 수요가 죽은 것 같지 않더라. 자, 마이크가 답하죠. 맞습니다. 어제 온라인 세미나에 600명이 왔더라고요. 자, 라울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기관들 지금 그 코인 투자 지금 가격도 저렴한데 왜 주저하고 있을까요? 그때 마이크가 답을 하죠. 캐나다의 빅4 연금 펀드 중에 두 개가 자 21년도 셀시우스에 이게 지금 한 300밀리언이면 한 4천억 정도를 썼고요. FTX 뭐 한 5천억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6개월 후에 둘 다 빵이 되고 말았죠. 없어져 버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다음인데요 라고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없겠죠. 하지만 이미 기관들은 블록체인, 비트, 이더리움이 뭔지 숙제를 다 끝마쳤다. 단 아직 부족한 게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바로 가격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지금 너무 낮았다.
즉 리테일,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가 먼저 가격을 끌어올려 줘야 기관들은 그제서야 코인판에 재진입할 것이다 라고 이 마이크 너버그라츠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올해 그 시장 예측 제가 핵심만 뽑아 와봤습니다. 올해는 꽤 좋은 해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들쑥날쑥한 해가 될 것이다. 내년까지도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은 매우 좋은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긍정론자 눈에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반면 비관론자의 눈에는 다 안 좋게만 보이겠죠. 결국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